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각종 복지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정세를 통한 복지, 정세 없는 복지 등 국민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김성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이규진 위원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규진 의원님,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복지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사회자께서 복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지금 이슈가 됐습니다. 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얼마 전에 지급했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 뭐 100만 원까지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다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다 꺼낸다고 그래서 그 돈이 마련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자, 여기에서 아주 그 논란이 붙었어요. 이게 재미난 게 집권 여정 대통령 후보하고 현 국무총리가 전혀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른 겁니다. 재난지원금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재난을 당한 국민들한테 보상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포퓰리즘, 즉 야당에서 주장하는 매표행위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돈이 몇 천억이 아니에요. 수십조씩 이게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 세금으로 다 메꿀 것이냐? 즉 국민들로부터 세금 막 걷어가지고 다 메꿀 것이냐? 아니면 국가 부채로 해가지고 즉 국가 부채라는 건 뭡니까? 미래 세대의 빚을 또 안기는 겁니다. 그 빚으로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줄 것이냐? 자, 이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논란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수님, 복지는 무엇인가? 라는 학술적인 부분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규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재난지원금이 복지에 포함되겠느냐? 이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복지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국민들에게 잘 살게 하려는 정부의 정책이죠. 근데 이 전반적이라는 개념 속에서 뭐냐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탈된 그 그룹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본 그룹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국가가 보장하는 그 기본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또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보면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재난으로부터 탈출해서 정상적 생활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위로인가? 단순히 재난 받아가지고 지금 힘드니까는 임시적 위로의 어떤 정책인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위로성이 많죠. 참 심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힘들고 괴로우니까는 국가가 너희 고생하는 걸 안다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한번 시작하고 또 이제 이번에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맛을 본 것 같아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좋아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피면은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겠구나. 이게 이제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포퓰리즘을 넘어서 표퓰리즘 아니냐,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더구나 3월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경향을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면은 한때는 100% 다 준 적도 있었지만 또 한때는 88% 국민에게만 주고 또 100은 안 줘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는 다 주는 거죠.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말하자면 국민적 전체 재난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주는 거는 이제 보편적 복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건 선택적 복지적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예전에 줬던 걸 보면 국민을 12대 88로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국민을 양분화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모형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걱정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양분화해가지고 다수의 국민은 가난하게 만들고 소수의 부유층은 국민의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이끌고 가는 정책이 베네수엘라 스타일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양을 닮아갈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건 말로는 보편적 복지 모양을 띠지만은 사실은 정치적 복지다. 이거는 국가가 취해야 될 바가 아니죠. 국민들이 정치적 노림 속에서 종속되는 불행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럼 선택적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 의존 계층 비율은 좀 줄고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본권 제공하는 형태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지 정책을 할 때는 그 필요에 따라서 이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르신들한테 65세에 되면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보편적 복지 예의죠. 이건 뭐냐면은 거기에서 차표의 선별 과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 들어간 비용도 많아지고 그게 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어르신을 갖다가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는 수고했습니다. 노후에 많이 활동하세요. 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보편적인 게 좋죠. 그러나 정말 이분들을 재활시켜가지고 스스로 살게 만들어주는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우리가 키우려고 한다면은 선택 복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재난인 경우에는 뭐 정치인들이 말하는 20, 30대가 어렵다. 그러면 20, 30대에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어떻게 만들어주며 그들이 원하는 직장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정부의 재정을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죠. 20만 원, 30만 원을 갖다가 100%에게 놀아주는 것보다는 정말 20, 30대 꼭 필요한 계층이 있다 그러면 그럼 3분의 1로 줄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람을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줘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특히 내가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는 각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은 어떤 공약은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를 월 100만 원씩 100만 원 준다는 거. 이런 공약도 있어요. 그럼 아니 아이 둘만 있으면 200만 원인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아이 성장 과정에서 아이의 그 인권을 존중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준다. 뭐 이런 어떤 특별한 논리가 있어야지 100만 원 준다는 거는 그야말로 선심성이고 포퓰리즘의 극치죠.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돈이라는 거는 정말 그 국무총리는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하는 입장에서 나오면은 암만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후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 세대에 그 빚을 또 안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청년들이 그러잖아도 일자리가 없고 직업을 선택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돈 문제가 나왔을 때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돈이 어디서 생기는 건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명칭이 어떻게 됐건 재난지원금이 됐건 뭐가 됐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엄격한 의미로 이른바 정치적 복지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건 복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복지입니까?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결론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돈을 정부가 쓴다고 했을 때 그 돈, 네?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그 재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되고 그게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 아까 우리 김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부한테 의존하게 된다. 정부한테 의존하는 하이라이트가 사회주의예요. 네? 사회주의가 바로 정부한테 다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배급 주고 다 똑같이 살게 하고. 복지는 실패한 정책에서 배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베네수엘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는 실패한 정책에서 배운다. 이거로 베네수엘라라는 어떤 관계 성립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실패는 한 번, 두 번 할 때만 실패지. 거듭보면은 이걸 실패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미 외국에서 여러 차례 해가지고 실패한 걸 봤으니까는 우리는 당연히 피해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앞서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다, 또 전체주의다, 뭐 이런 형상으로 이제 가지. 말하면 복지를 요새 가만 공약들 들여다보면 국가가 책임진다. 아동, 청소년, 노인까지도 국가가 다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있어야지 하죠. 그럼 솔직한 대통령 후보라면은 세금을 내가 몇 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솔직한 얘기예요. 세금 얘기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렇죠. 숨기고 거짓말로 나눠주는 얘기만 하는 거죠. 한쪽 면만 보여주는 거죠. 세금 올린다고 하면 표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기만 하겠다고 하는 것만 보여줘가지고 국가와 국민만 남아요. 지금 뭐가 되냐면 국가가 국민을 다 책임진다. 근데 국민을 책임지는 거는 국가가 책임져서는 바람직하냐 이건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심지어 종교기관까지도 있잖아요. 이게 사회라는 건 어울려가지고 같이 사는 거지 국가와 국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그 정책들을 보면 국가와 국민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정부는 그 사회의 많은 단체 이걸 갖다가 도와줘가지고 이 사회단체들이 국민을 돕고 이래서 이 또 국민은 그 복지 의존자다라는 낙인도 안 찍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는 이 다이나믹 역동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지에서는 이 전달 체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시설에 그 원생으로 자란 아이가 지금도 찾아와서 그렇게 어머니하고 조합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찾아오는가? 그 어머니가 우유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원생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 포인트는 따뜻하게 해서 우유만 나눠준 게 아니라 우유를 줄 때 불어가면서 줬다는 거예요. 식혀서 혀 될까봐 입 될까봐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는 그것도 호호 불면서 줘서 이 아이들이 그거에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유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물질이에요. 지금 정부가 20만 원, 30만 원 준다고 국민들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행복해지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가 복지를 하는 건 국민에게 행복권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 국민이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조사하면은 얼마나 자살률도 높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많아요. 희망을 못 갖고 있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지라는 거는 정말 이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래서 오히려 국가가 다 책임지다 그러지 말고 국가는 많은 사회단체를 도와줘가지고 그 도움을 받은 돈을 받은 기관들이 거기에 따뜻한 사랑의 입김을 넣어가지고 국민에게 전달될 때 국민들은 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정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기구가 필요한데 지금 사회주의 전체주의적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중간 기구를 다 말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들어가고 있어요. 국가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없이 국가와 국민 예. 여기에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 없는 다이나믹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완웨이죠. 국가는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가진 자에게 이제 쪼이고 그 사람들은 또 일을 안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또 아니면 재산을 해외에 내보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는 가난해지는 거죠. 그럼 줄 게 없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떡합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는 국민들이 해외에 못 나와가지고 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또 그 안에 또 젊은이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국가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고 다 알면서도 숨깁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